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이게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공포가 확산되고 있죠. 거기다가 홍콩 시위가 격화되면서 미국 배우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점점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솔솔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26,100포인트 이 구간을 넘어와서 저점 매수까지 잘 나왔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이렇게 다시 재차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거는 26,100포인트 위쪽에 계속 위쪽에 유지해 주는 게 좋고, 빠르게 이 60일선 저항을 한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받고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돌파를 어제쯤에 했어야 되는데, 어제 오늘 정도 했어야 되는데 돌파에 실패하고 그냥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버티기보다는 이번 주 안에 다시 60일선 쪽으로 붙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괜찮다. 근데 이 26,100포인트 아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은 21선이 가파르게 내려온다고 했죠. 기울기가 가파르면은 맞아도 이렇게 맞고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좋아질 수 있나요?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확산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쪽으로 해서 금리 인하 쪽이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약간 완화적인 조치를 안 하고 매파적인 요소 두 명이 이제 반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9월에는 금리 인하 안 하고 좀 지켜보는 거 아니냐, 너무 신중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9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8월 24일입니다. 이제 열흘 남았어요. 8월 24일에 있는 잭슨홀 미팅,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이제 어떻게 발언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중하게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예를 들면은 이런 완화적인 발언들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8월 24일이고 9월 1일부터 해가지고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관세 10% 부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부분도 어찌저찌 해가지고 연기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러면은 당장은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는 있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FOMC까지 요런 이슈를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9월은 중순에 이제 18일 정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 못지않게 반등이 나왔다가 한 차례 밀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얘는 7,8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우리도 코스피는 좀 약했는데 코스닥이 조금 더 그동안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이 조금 더 나왔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최소한의 것만 해줬는데, 나스닥도 7,800은 아직 유지는 해주고 있다. 그래서 7,800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8,000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급할 것 같습니다. 이게 빠르게 나와줘야 된다. 그나마 나스닥은 21선과 이격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서 8,000 위만 올라와도 21선 마중 나가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증시가 중요한데, 우리도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다음에 우리도 맞대응으로 제외를 했잖아요. 주고받은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일본에 그냥 맞고만 있다라는 것보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글쎄요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압박당할 게 더 많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압박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이라는 아주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불매운동을 이번에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잘 하고 있는데 그래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무능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실효성보다는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의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이제 외무부상이죠 사토 마사이사 이 사람이 이제 뭐 SNS에다 올렸습니다. 한국이 만약 이게 맞대응으로 해서 보복 조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WTO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망언이다 뭐 무슨 미친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만약에 정말로 무역 보복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위반이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 정부도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돌리기로 대응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들이 처음에는 강제징용 문제를 꺼내놓고 나서 북한에다가 뭐 전략물자, 전쟁물자 쪽으로 말을 돌렸잖아요. 이것처럼 사실 맞대응 카드는 맞잖아요. 우리도 알다시피 맞대응 카드는 맞는데 일본이 먼저 한국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았고 이 부분에 대한 맞보복은 아니다. 일본의 수출제도 운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도 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됐다. 이렇게 말돌리기를 하고 있죠. 이건 정치권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죠.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게 맞대응이고 보복 조치다라고 하면 우리도 위반은 맞는 겁니다. 일본이 그 보복 조치로 위반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듯이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쟤네가 말돌리기 하듯이 우리도 맞대응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양 국가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저렇게 분쟁이 나오면은 사실 저 화이트리스트 우리나라가 제외하는 거 저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본에다가 수출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감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대 국가 고래 싸움에서 기업이라는 새우 등이 터지는 게 아니냐 요런 우려감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만큼 오래 가느냐 그리고 얼만큼 실효성을 갖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정책을 정한다거나 뭐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요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는 수급 동향. 코스피 주식 외국인들이 환율이 이렇게 1200원 위쪽으로 오늘 뭐 최고조에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부 매도가 나왔다. 환율이 지금 현재 시각에 1222원 이전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래요. 요 정도로 해서 외국인들이 일부 수익 실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물량은 아니다. 아직 2천억도 안 되잖아요. 3천억 이상씩 꾸준히 매도를 하면은 좀 타격이 좀 나올 텐데 큰 물량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다행인 게 외국인의 물량 정도만큼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 있죠. 개인 총 매매 금액만 보면 개인만 사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투자 투신 뭐 사모펀드 이쪽에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왔죠. 아예 바닥에서 산 거 위에서 조금 조절하는 거고 뭐 크게 매도한 것도 아니고 연기금에서 좀 받아주고 있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연기금이 자금이 액티브 자금이 아니고 패시브 자금 쪽으로 그러니까 성장주나 이런 리스크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는 게 아니고 이런 그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가치 쪽으로 해서 그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과도하게 좀 밀려 있는 종목 쪽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 쪽으로 좀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에서 두드려 패고 있다. 매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만 산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해줬는데 아직 좀 불안하다. 이따가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선물 시장은 소폭 매수가 들어왔죠. 지금 코스피 주식 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나머지는 다 하방 포지션이에요. 이 만기 날부터 해가지고 전체 포지션을 약간 위쪽 방향으로 끌어올려 상방으로 끌어올려놔서 선물은 기존에 쌓아놓은 상방 포지션이 있고 옵션 쪽을 상방으로 끌어놔서 이거 기대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금
이제 중립 정도를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옵션 만기일이죠. 죄송합니다. 옵션 만기일 날 지난주 목요일에 포지션을 좀 양호하게 만들어 놓고 상승 포지션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요걸 조절하기 시작했으니까 중립 포지션 정도 내려온 겁니다. 선물만 조금 위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을 조금 매도했으니까 그냥 중립보다 약간 나은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고 풋옵션 매도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상황 요 정도만 나와도 시장은 좀 나아질 텐데 요건 좀 지켜보자고요. 아직까지는 지켜볼 만한 그런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려감들 미국장도 밀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한일 전쟁 요쪽이 확산되면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돌파할 자리 돌파 못하고 잠깐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원래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약하게 밀리면 다시 한번 위쪽을 두들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 1900을 이탈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나오면 안 돼요. 1900원을 재차 이탈하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가급적이면 이중바닥을 찍을 때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높아야 돼요.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상황이 나와야지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상황이 나오긴 해요. 물론 두 번째 바닥이 낮은데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는 일부러 속임수 구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바닥 한번 나왔고 여기서 살짝 뭐 1900 뭐 이 구간을 건드리지 않고 1920 10 사이 정도에서 여기서 반등 이렇게 나와서 올라가는 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중바닥 신뢰성을 높이는 가능성이다 보시면 되고 최소한 해줘야 되는 게 1950포인트 50포인트 이 구간을 넘어가 주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90포인트까지 넘어가 주면은 안착해서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구간은 벗어나는 게 아니냐. 좀 더 확실하게 가려면 2050포인트인데 이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구간 먼저 보자고요. 한 단계 1950하고 1990 요 가까운 단계를 먼저 보고 이게 되면 그 다음 2050을 보자고요. 2050까지 넘어가면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여기 넘어갈 때쯤이면 61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2050 아래로 내려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2050 넘어갈 때쯤이면은 여기 안착만 하면 그때는 위쪽 방향성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최소한의 것은 해줬다. 나스닥하고 막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580포인트 여기서 저항받고 밀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1950포인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950보다는 나은데 2090포인트 요런 1990포인트 죄송합니다. 1990포인트 정도를 넘어가지는 못한 것과 같은 게 요 구간 610포인트는 넘어가줘요. 요게 1992 610포인트 비슷하게 해당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630만 넘어가 줘도 한 2050포인트 넘어가는 수준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코스닥은 짧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685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예 상승으로 다시 돌아선 거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610포인트는 그래도 빨리 한번 올라와서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밑에서 기어가는 것보다는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약세가 나오면은 이렇게 계속 하락으로 밀리는 구간에 보면은 다 음봉이죠. 음봉 있고 양봉 하나, 음봉 있고 도찌 뭐 이런 식이죠. 제대로 된 양봉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도 그나마 여기서 양봉이 한번 나온 거고 여기 두 번 이렇게 나온 거고 음봉이 대부분이잖아요. 주가가 밀려도 요즘에는 그래도 빨간색을 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여기 바닥 한번 찍은 다음에는 투매 한번 나오고 나서는 또 양봉을 좀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반등 탄력은 조금 더 나은 편이다. 코스피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580포인트만 이탈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1900 쪽으로 붙어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80 쪽으로 붙어가기보다는 혹은 580 쪽을 위협하더라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요거는 이렇게 이중바닥이 나오겠죠. 근데 수급이 안 좋은 게
아까도 보셨겠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 이거는 뭐 여기서 한 차례 크게 털렸으니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건데 수급이 좀 돌아서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호재가 좀 필요하다. 호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미중 무역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이 이슈가 된다던가,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천억 관세 부과가 좀 연기된다던가 하는 이런 기준.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해서 9월 초까지가 좀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 안에 8월 하순에서 9월 초, 요 정도는 하순 이 정도면은 뭔가 호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수급 정도는 기대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고 외국인들이 저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면은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기다리면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나, 물론 그 안에도 호황제가 계속 갈리면서 나올 거예요. 변동성도 심해질 거고, 지금 변동성도 심한 장세고 살짝 죽여놓고 있는데 변동성이 다시금 커질 겁니다. 근데 위냐 아래냐 관건인데, 외국인들은 위쪽의 방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 아래쪽에 대신 해지는 걸어놓는 수준,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방향성 전체적으로는 위인데 혹시 모를 돌발 악재가 나오니까 아래쪽에도 약하게 하나 걸어놓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만약을 대비해서. 그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원래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좀 탄력이 좀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사실 크게 흥미를 느끼지는 못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너무 작은 시장이라서. 그러니까 개인만 매수한다 이거보다는 기관에서 매도하지 않는 정도만 나와도, 연기금에서 좀 수급을 좀 받쳐주는 상황만 나와도 양호할 것 같아요. 오늘도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하지 않았잖아요. 보시면은 31억, 큰 물량이 아니죠. 그래도 100억 단위로 한 200억, 300억 이렇게 저점이다 인식하고 꾸준히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와요, 연기금에서. 그러니까 요게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연기금이 지금 먼저 담고 있는 거는 이제 코스피를 먼저 담고 있다. 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은 좀 시황의 흐름을 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44,000원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이거 뭐 앵무새처럼 말씀드리는데 회복될 때까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저점 매수할 거면 요 41,000원에서 41,500원 이런 구간에다가 입 벌리고 밑에다가 입 벌리고 있는 거지, 조금 밀렸다고 뭐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굵직하게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선이 굵은 매매해야 돼요. 급등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2-3% 밀렸다고 사면은 단타 칠 것도 아닌데 조금 사면은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후회할 수 있다. 물론 올라가면 좋겠지만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차라리 기존에 43,500, 44,000 여기서 한번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밑에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보유한 물량이 그냥 올라가길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적어도 44,000을 완벽하게 이렇게 거래량 실어서 회복해주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지 이게 중요하다. 거래량 실어서 회복하는 물량. 그리고 요런 식으로 나오면은 가장 좋겠죠. 그래서 돌파를 44,000원 돌파 아니면은 41,000원, 41,500원 사이 요 구간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리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은 게 73,000원 넘어가서 다행히 좀 뭐 밀리든 올라가든 뭐 오늘처럼 보합이든 위쪽에서 놀고 있죠. 73,000원 위쪽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모양은 이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상황은 똑같죠. 글로벌 상황이 똑같은데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아주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은 비슷하지만 현재 모양 자체는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만 있어 74,000원 정도, 이 구간에만 있어 21선 내려와도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근 한 달 평균값이니까. 그러면은 내려와도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니까 돌파하기도 만만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은 73,000원만 이탈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요 61선 뭐 지금 77,000원, 78,000원 사이 78,000원 정도로 올라오겠네요.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 78,000원 정도로 보시고 71,000원 아래서는 이제 저점 매수가 나온다라는 것만 확인돼도 73,000원 바로 복귀될 가능성이 높고 좀 양호하지 않겠느냐. 현재 그림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요 종목 같은 경우도 16만원 회복되는 걸 봐야 된다.
저점 찍고 반등은 한번 나왔는데 좀 아직 좀 약하다. 16만원 회복이 중요하다. 밑에 있는 것보다는 16만원 두들겨서 21선 마중 한번 나갔다가 돌파 실패하고 그 다음에 뭐 15만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16만원 다시 돌파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뭐 이건 제 시나리오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16만원 회복하는 거다. 안착해가지고 이탈하지 않는 거. 여기 한번 빼꼼 내미는 거 말고 고개 한번 내미는 거 말고 안착해서 16만원 이탈하지 않는 거가 중요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요거 뭐 한국콜마 정도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이슈 같은 경우 다루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직원들 모아놓고 뭐 회장 물러날 정도의 뭐 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도이던 의도가 아니던 실수는 맞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잘못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불매운동하면서 한국콜마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조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내가 그 관심 갖는 화장품 주력 제조업체 제조사를 보면 돼요. 제조사 한국콜마나 뭐 코스맥스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등등 이런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를 보시면 돼요. 화장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조업체. 제조업체가 있고 뭐 판매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체, 제조업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콜마라고 나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여기서 자체 브랜드보다는 이렇게 OEM, ODM을 많이 하니까 이쪽을 보시면 되고 애텀이었나요? 요쪽이 아마 한국콜마랑 이제 뭐 해서 협업으로 한 거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불매운동을 우리나라 기업까지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썩 그렇게 달갑지는 않지만 요렇게 되면은 반대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그 반사이익을 좀 얻을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긴 하겠죠. 근데 반대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에 좀 워낙 안 좋았으니까 같이 밀리는 이런 상황인데 원래 한국콜마 쪽으로 불매운동이라는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는 반사이익을 좀 얻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밀리는 거는 그만큼 화장품 업종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을 본다 이런 기업을 찾기보다는 한국콜마 쪽 이런 관련된 쪽을 조심하는 것도 투자의 방법일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공지를 해드리는데 8월 안에 요거 만들어 놓으시라고 했어요. 메모도 관심요 유한타증권에다 만드는 거고 제 그 페이지 메인 페이지 가면은 로로셈 이렇게 터치해서 클릭하시면은 영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은 만들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은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사이에는 다시 종목을 업데이트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종목 수평 이동할 종목들 단기적이든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나 이런 거 다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다 큰 돈 뭐 넣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뭐 저희 뭐 회사를 도와주시겠다고 큰 돈을 뭐 매매하신다. 뭐 수수료 0.1%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뭐 옛날처럼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큰 돈까지 넣지는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는 데 도움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뭐 100만원 전후 정도만 넣어놓으시면은 뭐 양호할 겁니다. 그러면은 볼 수 있으니까 평균 잔액만 요 정도 맞춰놓으면 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은 뭐 구독, 뭐 좋아요, 뭐 댓글 이런 거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저는 더 힘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